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 BJT 특성 기본 정리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1주차 3강 때 2m가 공통인 트랜지스터 2m 공통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때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했어요.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되면 그때 베이스하고 2m 간의 전압은 V의 그를 V의 B이라고 했는데 V의 B는 도통됐을 때야 이것은 0.7V 즉 일반적으로 0.7V라고 보통 얘기해요. 실험 같은 거 할 때는 한 0.56V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오드 문턱 전압 해가지고 0.7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되었을 때 베이스하고 2m 간의 전압은 VB5는 0.7V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통됐을 때 여기 그리고 포화됐을 때 전압을 여기 전류를 왕창 흘려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충분히 포화가 된 상태인 거야. 그때 VC 콜렉터하고 2m 간의 전압 VC는 여기는 세츄레이션 포화됐을 때의 전압이에요. 요게 몇 볼트로 우리가 가정을 했냐면 0볼트로 가정을 했어요. 뭐 정밀한 계측기로 컬렉터하고 2m 간의 단자 전압을 재면은 뭐 0.1볼트 뭐 이 정도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계산의 편의상 0볼트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0.1볼트는 우리 오실로스코프나 이렇게 찍어볼 때 그거 0볼트밖에 안 보여. 0볼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볼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돼요. 포화되었을 때 컬렉터하고 2m 간의 단자 전압은 이렇게 됐을 때 포화됐을 때 여기는 0볼트다. 그러므로 그때 컬렉터 전류는 최대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컬렉터 전류 IC는 1.5kV분의 여기 VRC는 여기가 0볼트니까 여기가 15볼트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3승분의 15 해주니까 여기가 몇이 나왔었냐면은 10mA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10mA다라는 것이지. 그 이상 이 컬렉터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없는 거야. 왜? 여기가 0볼트, 여기를 0볼트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5볼트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컬렉터 전류는 15V 이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1.5kg의 저항을 달았기 때문에 1.5분의 15, 1.5 곱하기 10의 3등분의 15 해주니까 10mA가 최대로 많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콜렉터하고 2m 간의 단자 전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예를 갖다가 또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거고. 자, 요런 컬렉터 전류는 최대 전류가 요렇다라고 했었죠. 여기를 맥스라고 썼었어. 그래서 이때 전류 증폭률 베타는 또한 100이었었죠. 100. 그래서 IB는 여기 흐르는 선형으로 또는 활성 영역으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의 최대값은 그때 계산한 게 뭐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은 RB분의 이제 100kΩ인 것이고 100kΩ분의 여기 V의 RB였던 거고 V의 RB는 VBB 빼기 VB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튼 IB는 베타분의 IC로 이렇게 구하면은 IC가 최대 값이니까 선형 활성 영역으로 동작하는 최대 전류 베이스에 흐르는 최대 전류 값은 100분의 10mA 해가지고 얘가 몇이 나왔었냐면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100 마이크로 암페어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었었죠. 그쵸? 그래서 활성 영역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동작하는 그 조건은 베이스의 전류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였어. 어디서부터 0 암페어보다 큰 상태에서 여기까지였다라는 얘기였죠. 계산은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VBB라고 하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가변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최고 위로 올리면 15V가 인가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밑으로 내리면 0V가 여기 인가되기 때문에 도통이 안 되는 거고, 중간 정도 어디 부분에 이제 전압이 VBB가 걸리도록 한 겁니다. 그 했을 때 대략 이렇게 했더니만 그게 6.7V가 나왔다라고 하자고. 여기가 VBB가 그러면은 이 VBB가 6.7V일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지, 활성 선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지, 차단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밥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얘는 포화돼 가지고 베타배만큼 증폭은 안 돼. 최대로 증폭도가 100이야. 이거만큼,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밥을 안 주면은 배가 고프니까 얘 동작을 안 해. 그거 차단 영역인 거고, 그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요 10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의 영역에서는 활성 영역, 즉 증폭도 100의 최고로 증폭할 수 있는 요거만큼 증폭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였죠. 그 상태에서 VBB가 이제 6.7V일 경우 IB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베이스의 전류를 계산하면 IB는 RB를 통과하는 전류야, 그치? 그러므로 RB분의 V의 RB라고 쓰면 되는 거고, RB라고 쓰면 되는 거고, RB가 몇 오음이냐 봤더니 RB는 100kΩ이에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거 분해 V의 RB는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얘기했던 것처럼 VBB 빼기 V의 B야. VB는 VB인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안 써도 되겠지. 쓸까? V의 BB 빼기 V의 B이다라는 얘기야. VB 또는 V의 B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00분의 100 곱하기 10의 3승분의 VB는 지금 몇으로 가정했냐면 6.7V라고 가정했어요. 6.7V가 걸린다면 어떤 동작 영역에서 동작을 하느냐를 보자는 얘기야. VB는 그래서 0.7V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베이스하고 2m,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문턱 전압, 그것이 0.7V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7V. 그러므로 요거 계산하면 100 곱하기 10의 3승분의 6.7 빼기 0.7은 6이네, 그치?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하겠어. 그러면 여기 60 되고 여기 1000이 되겠지. 그러면 1000 곱하기 10의 3승은 10의 6승이야, 그치? 10의 6승분의 60이니까 이 값은 몇이 나와요? 그렇지, 60 마이크로 암페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네, 그치? 그래서 베이스 전류는 지금 이러한 조건일 경우에는 6.7V일 경우에는 베이스 전류는 60 마이크로 암페어다 라는 겁니다. 베이스 전류의 최대 선형으로 활성 영역으로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 최대값은 100 마이크로 암페어인데 그거보다 작네, 그쵸? 그러므로 얘는 선형으로 활성 영역에서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IC는 컬렉터 전류는 베타배에다가 베타배의 IB이니까 베타는 100이었던 거고 곱하기 60에, 그리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6승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건 몇이 되는 거야? 600 아니다, 곱하기인 거니까 6000이 되겠네. 6 곱하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6mA가 된다라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6mA고 컬렉터에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10mA니까 그거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배만큼 증폭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래서 이 화살표 가변 저항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6.7V를 만들었을 경우 이 회로에서 가변 저항을 이렇게 올렸던 거 아니야. 이 회로에서의 전류 증폭률은 그것을
베타의 CCT라고 하겠어요. 베타의 CCT는 그래서 IB분의 IC가 되는 건데, 이렇게 IC가 되는 건데, IB는 6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콜렉터 전류는 6mA 암페어가 나왔네.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요거 계산해주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 나눠주면은 10이 되는 거니까 10분의 1에 요거 넘겨주면은 1000이 되지. 1000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몇이 돼? 100이 되겠네. 얘는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하고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동작을 한다? 그렇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활성 또는 선형 동작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 더 구해 볼까요? 만일 여기가 이제 그래서 V의 그러면 여기 V의 RB는 구했지. V의 RB는 그래서 몇 볼트라는 얘기야? V의 RB는 6볼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V의 RC는 몇 볼트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 V의 RC는 V는 IR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C니까 IC 곱하기 뭐로 해주면 돼? 그렇지, 여기 저항인인 거니까 RC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IC는 지금 몇이냐면 6mA랬어.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고, RC는 몇이냐면은 1.5kΩ이래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되겠지. 그러므로 얘는 6 곱하기 1,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3승은 약분되고 없어지고, 요거 곱해주면 몇이 돼? 9V가 되겠네. 여기가 9V이니까 VRC가 여기가 9V 나왔어. 그러면 VC는 몇 볼트가 될까? 이제는 그렇지, 전체 전압이 15V잖아. 그치? 그래서 15V, 즉 VCC 빼기 V의 RC가 되는 거니까 15 마이너스 9 해가지고 얘는 몇 볼트? 6, 몇 볼트가 되나? 6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6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법칙도 성립되죠. 9 더하기 6 해니까 15볼트 나오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는 얘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이야. 내가 그래서 요 가변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포화 영역, 차단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활성 영역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써놓은 거니까 참고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버렸네. 이거 수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보자고요. 다시 이제는 6.7V가 아니라 VBB 여기에 걸린 전압이 13.2V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럴 경우 이 트랜지스터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는지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VBB가 지금 13.2V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 IB는 이렇게 계산되겠지. IB는 아까 구한 것처럼 RB분의 여기 칸이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제 VBB 빼기 VB야. 그치? 그러니까 VBB는 몇이 돼? 13.2니까 13.2 빼기 VB는 도통됐을 때의 전압이야. VB랑 같은 거지. 그걸 몇 볼트라고 놨어? 그치, 0.7로 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RB는 지금 100kg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13.2 빼기 0.7은 몇이 될까? 12. 암산이 안 되네. 이제 12.5가 되겠다. 그치, 12.5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쵸? 13.2 오케이, 됐어요. 요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하겠어. 10 곱하면 여긴 125 될 거고, 여기도 10의 3승 1000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12.5 곱하기 10 해주면 125가 되는 거고, 125. 여기는 10의 6승분의 1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쵸? 그러므로 얘는 125 마이크로 암페어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이렇게 쫙 올렸더니만 이때 이 베이스 전류는 선형으로 아까 동작하기 위한 베이스 전류는 100 마이크로 암페어였는데 쭉 올리니까 전압이 이쪽으로 다 많이 공급이 돼서 전류가 몇이 흐른다는 얘기야.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125 마이크로 암페어나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흐르면은 이렇게 많이 흐르면 이제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거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 사실은. 베이스 전류의 최대 전류를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얘는 선형으로 동작하는지 활성으로 아니 포화로 동작하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콜렉터 전류 IC를 구해봐야지. 콜렉터 전류는 베타의 IB인데 베타는 100이라고 했어요. 그쵸? 전류 증폭률이 100이라고 했잖아. 100 곱하기 IB가 125래. 1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해줘야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몇이 됩니까? 100하고 이거 해주면은 10에 마이너스 4승 되지. 10에 마이너스 4승 그러면 이건 12.5 미리암페어가 되네. 그치? 12.5 미리암페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콜렉터 전류가 지금 12.5 미리암페어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알아봤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컬렉터에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여기가 도통되면 여기가 0V고 여기가 15V여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최대 그래서 몇이 나왔어? 그렇지 10mA가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였잖아. 그런데 지금 이 계산해 보니 얘는 지금 몇 mA가 됐어? 12.5 mA라는 얘기지. 12.5 mA가 이리 흐를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안 흐른다는 얘기야. 못 흐른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잘못됐어 여기서? 그렇죠. 당연히 이 베타배만큼 증폭을 못 시킨다는 얘기야. 왜?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그 증폭률만큼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러므로 즉 얘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12.5mA는 10mA보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최대 전류 10mA보다 크니까 이거면 흐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최대로 그러면 얘는 몇이 흐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10mA가 최대로 흐를 수 있는 거니까 12.5mA 못 흐르고 10mA 흐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10mA가 되겠어요. 컬렉터 전류는.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mA이므로 V의 RC 한번 구해보면 V의 RC는 IC 곱하기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IC와 RC야. 그치? RC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IC는 그래서 10mA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고 10mA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RC는 몇이냐면 1.5kg래. 1.5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해주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R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그래서 10 곱하기 이거 해주면 15가 되지. 15. 그리고 얘는 약분되잖아. 그치? 그래서 VRC는 15V가 걸려. 그럼 V의 C는 몇 V라는 얘기야? 그렇지 0V다 라는 얘기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가 15V가 걸려 버렸으니까 여기는 0V 콜렉터 2m 간의 전압은 0V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동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포화 상태다 라는 얘기야.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베타의 이 회로를 얘기를 이만큼 쪽으로 가변저항을 돌려가지고 된 거 아니야. 그쵸? 이때 회로의 전류 증폭률 베타의 CCT를 구해보면 베타의 CCT는 IB분의 IC가 되는 건데 IB는 지금 몇이 나왔냐면은 125mA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125 IB가 125mA가 아니라 마이크로암페어가 나왔어. 그치? 그래서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고 IC는 몇이 나왔어? 계산은 그렇게 했지만 베타배방도 증폭 못해가지고 최대 전류는 10mA라고 한 거냐.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눠주면은 여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125분의
10의 4승을 여기 10의 3승 딱 올려주면 10의 4승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8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 여기 가변장을 이 위로 올렸을 때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베타 즉 전류 증폭률 100보다 작은 것이지, 그쵸? 이 자극기니까 얘는 활성 영역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야, 차단 영역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야,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포화 영역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 영역으로 동작하면은 베타배만큼 증폭을 시켜주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큼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그 베타배만큼 증폭을 못 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80배밖에 증폭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물론 차단 영역이라는 얘기는 이 가변 저항을 밑으로 딱 내려주면 0V면은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0.7V까지도 여기는 차단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도통되려면 0.7V라고 얘기했으니까 0.7V까지는 얘는 차단 영역이야. 그 이상 0.7보다 크고 아까 몇 볼트였어? 10점 몇 볼트까지는 이제 활성 영역. 그거보다 높을 때에는 이제는 포화 동작 영역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푸는 거를,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 갖고 내가 수업을 쭉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좀 쉬었다가요, 2주차 2강 때는 교재 4장에 있는 예제 문제 다 풀지는 못하고 이제 이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예제 문제 6문제 정도 추려 가지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주차 2강, 2주차 3강 때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네.